위에 보면 업무 분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업무 분장. 보통 이제 뭐 개인이라든지 조직이 어떠한 역할과 책임, 또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가 나타내는 의미인데, 기업 현장에서는 업무 분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한 팀 내에 이런 업무를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는지, 누구의 역할과 책임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는지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조직과 관련한 업무 분장 같은 경우면 해당 부서들이 보통 팀 조직 기준으로 이제 업무 분장을 많이 작성을 하는데, 해당 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어, 기술을 하고, 또 전사 게시판에 전체 팀에 대한 업무 분장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 팀원들이 B팀이나 C팀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음,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연중에 조직 변화,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전사 공지를 통해서 같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인사팀의 업무 분장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전사 인력 수급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인력 계획이라는 용어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보통 한 해 말에 각 사업부, 각 본부별로, 조직 내에 있는 본부별로 다음 연도에 필요한 인력 규모에 대한 계획을 취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서 인사팀에서는 그 각 사업부에서 요청한 인력이 해당 사업부가 진행하는 경영 활동, 사업 활동에 비추어 보아서 타당한 것인지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분석 내용을 통해서 또 전사 차원의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인력이 더 우리가 계획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게 되고요. 다음 연도에 대한 인력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 전사 인력 수급, 전사 인력 계획은 보통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워낙 경영 환경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채용 관리가 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인사팀에서 구성원들, 조직원들을 채용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각 채용 경로별로 채용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최근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정기 공채가 점점 그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정기 공채를 이용하여 채용하는 경우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뭐 대규모 기업 집단 중심으로는 아직도 그룹별 정기 공채, 신입사원 정기 공채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른 시일 내에,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정기 공채 형태는 축소가 되고,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수시로 채용을 진행을 하는 수시 채용 방식으로 보다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기업체의 변화, 기업체가 요구하는 기업체가 채택하는 채용 형태, 이런 거를 고려해서 또 본인의 경력 개발이라든지 기업체 입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조직 관리인데요. 보통 조직 개편이라고 표현도 하게 해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조직 개편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어떠한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가 경영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인지 실행을 합니다. 인력 계획하고도 마찬가지로 조직 개편도 최근에 경영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또 요구사항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조직 개편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조직 개편은 항상 직책자, 보통 뭐 임원이라든지 팀장에 대한 보직 여부, 보임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진행되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태관리. 첫 번째 우리가 현장 사례로 한번 살펴본 내용이었었는데요. 그 담당을 당연히 인사팀에서 합니다. 구성원의 오버타임, 이런 연장근로 실적 분석에 대한 부분도 담당을 하고요. 또 그에 따른 오버타임, 그 수당이죠. 초과근로 수당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또 구성원들의 연차, 여기 연차라고 하면 연마다 주어지는 휴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휴가 관리도 전사 차원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동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동이라고 하면 A팀에서 B팀으로 구성원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예전에는 보통 일방적인 회사의 인사 발령 형태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의 명의 인사 정책, 그거는 회사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최소한 양 팀 간의 협의, 사전의 협의가 반드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특이점으로는 최근에는 사내 공모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해요. 사내에 어떠한 A팀의 어떠한 포지션을 수행할 구성원을 사내에서 모집합니다. 이렇게 전사에서 공지를 띄우면 거기에 무기명으로 구성원들이 나는 저 A팀 저 포지션에 가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자유롭게 지원을 하는 사례도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조직 문화가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유연하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소속 부서장한테 이야기하지도 않고 다른 팀에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데서 한다라거나 이런 부분은 좀 당시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회사 자체에서 이러한 문화적인 부분을 유연한 문화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진관리. 보통 이제 팀장 이상, 팀장이나 임원이라든지 이런 보임에 관한 업무를 담당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직책자, 보통 핵심 인력들을 직책자로 많이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데, 직책자에 대한 부분은 평소에 이제 풀 형태로 해서 우수 인력들을 풀로 구축을 해서 육성 활동도 하고요. 이제 그 인력들을 우선 순위로 해서 팀장이라든지 임원을 보임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석세션 플래닝이라 그러잖아요. 승계 계획.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현재 만약에 A라는 임원이 있고 B라는 그 밑에 B라는 팀장이 있으면 그 후보는 미리미리 상시적으로 준비를 시키고 준비를 해놓고 풀링화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수 인재라고 통칭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인력들 중심으로 이제 팀장급 이상은 보임을 시키는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역량개발. 지금 용어가 광범위하긴 한데, 보통 이제 역량개발 관련된 부분은 회사 내에 교육팀이라든지 인력개발팀, 인재개발팀, 보통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팀에서 담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역량개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역량개발 관련 내용은 인사팀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보통 리더십이라든지 직무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 여기 사실 키태스크, 이제 역량개발 키태스크란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보통 인재개발팀에서 진행하는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원 EMD, 여기는 이제 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통 반기라든지 1년에 한 번 임원에 대한 보임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임원 역량개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평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평가 관리가 아까 맨 앞장 위에 나와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가장 인사팀이 심혈을 기울이고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업무죠. 예, 평가제도 수립하고 개선하고 실행하는 부분. 통상 전년도에 만약에 이제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든지 제도에 있어서, 또 다음 연도에 어떤 회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평가제도, 보상제도가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시로 이제 조정을 해야 되고요. 구성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그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수시로 또 팀장 대상이라든지 교육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평가 관련 내용을 담당을 합니다. 전사 차원의, 전체 회사 차원에서의 평가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여 관리, 급여 같은 경우도 인사팀에서 담당을 하죠. 구성원의 매월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급여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뭐 매년 연봉 인상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인상분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통 이제 연봉, 뭐 보상 관련 스킴이라 그러는데 제도죠, 체계, 이런 부분을 매년 수립을 하고 구성원들에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합니다. 또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동일 내용이고요. 복리후생 같은 경우도 구성원들에 대한 보상 중에 굉장히 큰 영역이죠. 이 부분도 인사팀에서 담당을 합니다. 보통 이제 복리후생 제도라고 하면 최근에 좀 많이 쓰이고 있는 복리후생 제도는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연마다 매년 초에 구성원 직원마다 일정 포인트, 보통 뭐 100만 포인트, 200만 포인트, 300만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지급을 하면 그 구성원은 그 포인트만큼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라든지 또 학원 수강이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에 본인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을 받고 또 개인이 자유롭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를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외주업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운영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인사팀은 뭐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선하는 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퇴직관리 또한 인사팀에서 진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매년 또 분기별, 반기별, 연 기준으로 퇴직률, 또 직군별 퇴직률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는 구성원 분들이 퇴직을 많이 하는가,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게 되면 기존의 조직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또 향후에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엑시트 인터뷰라 그래가지고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본인이 퇴직을 희망을 한다라고 소속 부서장한테 면담을 하고 뭐 인사팀에 그 내용을 알려오면 인사팀의 이 퇴직 관련 담당자라든지 또 인사팀장 이런 분들이 그 구성원과 면담을 해요. 그 면담이 엑시트 인터뷰라고 해서 왜 퇴직을 하는지, 또 본인이 조직에 대해서 해줄 말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또 점검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퇴직을 결정한 직원이기 때문에 또 격려도 하게 되는 그런 자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엑시트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취합되는 자료들이 종합이 돼서 이제 경영진에 보고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인사팀의 인사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서 보다 좋은 직장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퇴직금 지급 관련된 내용도 당연히 인사팀에서 관리하고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기간 시스템, 뭐 인프라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뭐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인사 업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많은 기업들도 이제 이 인사 시스템을 전문으로 또 개발하고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라든지 인사 시스템을 통해서 인사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인사 업무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와 연계해서 다음 항목으로 인사정보 관리가 있는데 인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에 또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인사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경영층의 의사결정 지원 참고 자료로 제공을 한다라든지, 예를 들면 각 조직별 인력 현황, 뭐 시기별 인력 현황, 인력 구조, 또 인건비 관련된 부분을 제공을 함으로써 경영진들이 어떠한 사람 관련된 내용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야 하는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인사 관련 데이터 쪽이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내기구 운영, 인사위원회는 보통 뭐 징계위원회라든지 뭐 승진심사 인사위원회, 평가인사위원회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공식적인 노조는 없는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경영협의회는 노조가 수립되어 있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조직의 회사 구성원의 대표 단체거든요. 그래서 회사와의 협의를 위한 경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도 법률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운영도 보통 인사팀에서 운영을 많이 하죠. 또 변화관리, 비전이라든지 밸류 이런 회사의 가치를 전파하는 문화관리죠. 보통 이제 뭐 조직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뭐 전담으로 있기도 한데 보통은 인사팀에서도 이런 변화관리 관련해서 많이 담당을 합니다. 사실 인사 업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인사 업무라든지 회사의 문화를 조성하고 변화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화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인사팀에 대한 역할, 책임, 업무 분장을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인사팀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는데, 뭐 본인이 경영학 중에 인적 자원 관리, 뭐 인사조직 쪽에 관심이 크게 있지 않더라도 이제는 어느 직무를 수행하든 간에 인사 관련 업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평가 같은 경우도 각 직무별, 각 사업부별 담당 팀장이라든지 또 해당 팀장들한테 인사 관련 업무를 최근에는 현업 인사라 그래서 현장 인사라 그래서 이제 위임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사팀 같은 경우는 전사 팀장들 대상으로의 인사 관련 교육도 많이 하고요. 또 도움도 많이 요청하고 협업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향후에 이제 본인이 어떠한 조직에서 일을 하든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이 부분도 좀 저하고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인사팀에 대한 뭐 역할 책임, 업무 분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